입니다. 그 장관님,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 평가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이 양성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는 실집행률이 이제 예산 비율 하면 114%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런 경우에는 재원을 조달해서 하게 됩니까? 늘어난 분만큼의 집행을, 예산 집행을? 실제 실수요자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질의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돌봄이 양성관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책정된 예산이 75억 9,800만 원인데 실집행액은 이제 87억 2,2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초과되는 분만큼 예산을 어디선가 조달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조달해서 집행을 하죠? 초과 집행.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초과 집행된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14.8% 정도 초과니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혼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혼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시죠. 네. 네. 운영비가 부족하면 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업비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돌봄이 양성관리에서 예. 사업비가 운영비가 뭐 다 들어가 있었을 건데 네. 그거 다 합쳐서 75억 9,800만 원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87억 2,200만 원으로 전부 다 늘었잖아요. 그럼 그 늘어난 만큼의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냐 이거죠. 제가 알고 있는 수치랑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어느 수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더 다시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4% 정도 초과됐는데, 14.8% 초과됐는데,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당초 예산 편성됐던 거에 비해서 실집행률이 146.5%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인건비, 인원수가 증가하고 인력이 증강되는 만큼 인건비가 증가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예산 조달이 또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어디서 합니까? 이 두 가지 같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총액 내에서 네. 4개 이제 사업 분야가 있는데 네. 그 2개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3개 사업 분야에서 초과되면 1개 분야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의 사업 예산 이것을 전용해서 쓰게 되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넘어서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예. 이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양해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관행인가요? 상황이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집계를 할 때 올해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어느 쪽이 얼마만큼 더 사용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게 안 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와 사업비는 크게 아이돌봄이 사업 안에서 서로 이렇게 쓰고 작은 있는 칸막이들은 상황입니다.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기재부하고도 양해가 그렇습니다. 된 건가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훈련비. 이건 저는 꼭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예. 거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칸막이는 넘어서서 큰 칸막이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돌봄이 양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증가 추세들을 반영해서 2014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반영을 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증가 추세로 놓고 보면 올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내년에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가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이제 동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반면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 부분들은 좀 줄고 그러면 예컨대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면 이 액수를 줄여서 제공기관 운영 이 사업 항목에다가
늘려서 증가시켜서 반영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돼서 올해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여가위 예결 소위에서 10억을 증가시켜서 예결위에 보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시간제 돌봄이 감소 추세에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줄여서 제공기관 운영 이 분야가 늘어나고 있으면 여기에 더 증가해서 반영하는 이런 게 좀 더 맞는 편성 아닐까요? 만약에 절대 수치가 지금처럼 그대로 있다면 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겠습니다만 사실 아까 그 저소득층이 줄어드는 게 시간제 단가가 올라선 것도 있지만 정부 지원 그 마지노선 시간이 720시간이었다가 480시간이 되니까 원래부터 높은 비용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정부 지원 시간을 넘어서도 그냥 자기 돈으로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거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지원되는 시간을 넘어섰을 때 이용할 때의 단가 차이가 확 늘어나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올해만의 특수한 현상, 2014년만의 특수한 현상 이렇게만 보기에는 2012년, 13년, 14년 일정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변화시켜서 편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년에 별도 운영비를 이렇게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크고 저희도 지금 재정당국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 건데 네.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아무리 작은 칸막이를 넘어서서 큰 칸막이 속에서 융통성 있게 한다 하더라도 작은 칸막이가 추세에 맞게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굉장히 공감합니다. 타당한 지적이에요. 예, 공감합니다, 의원님.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 들어올 때 내년 예산 편성될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괜히 얘기가 겉돌아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못 하겠는데 서면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서 보상금 사업 내역이요. 이게 계속 부족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것도 제가 한 3년 정도 추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쓰여지는 돈은 많은데 편성된 건 계속 작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네, 내년에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